기계제도 10강으로 완성하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3강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계 도면을 보면 점과 선과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런 실선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양한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들이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런 선들의 용도, 여러 가지 선들이 있는데 이런 선들이 이런 그 기계 도면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선이 겹쳤을 경우에 어떤 선이 우선되는지 이런 것들이 시험으로 많이 출제되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선을 모양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 용도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2번의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1번의 모양에 따른 선의 종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선은 우리가 아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하지만 짧은 선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오는 선을 파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긴 선 하나, 점 하나, 긴 선 하나, 점 하나 이런 것들은 1점 채선, 긴 선 하나, 점 두 개, 긴 선 하나, 점 두 개 이런 것들은 2점 채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중에도 굵은 1점 채선, 굵은 실선, 가는 실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용도는 아랫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용도에 따른 선의 종류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선의 용도,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에는, 실선에는 가는 실선이 있고요. 굵은 실선이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아주 굵은 실선도 있습니다. 가는 실선과 굵은 실선, 아주 굵은 선의 굵기의 비율은 1대 2대 4 정도의 굵기의 비율로 작성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굵은 실선은 얇은 부품은 게스킷이라고 하는데요. 게스킷의 단면을 의미한다. 단면을 나타낼 때 아주 굵은 실선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굵은 실선은 명칭은 외형선입니다. 외형선이고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 대상물의 외형, 껍데기를 나타내는 부분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은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선들이 나오는데 먼저 치수선, 치수를 기입하는 선이나 치수 보조선,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도형 끌어낸 선, 그리고 지시선, 회전 단면선, 중심선인데 여기에 나오는 다음에 나오는 일점 채선의 중심선과 틀린 중심선입니다. 도형의 중심선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치수가 있다. 이런 치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물체에 치수가 있으면 자, 이 선이 치수 보조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 이 선은 치수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 모두가 가는 실선이고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지시하는 지시선 이런 것들도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전 단면선 또한 가는 실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오는 화형 또는 지그재그선이라고 하는 파단선과 그리고 해칭선 이런 것들 모두가 가는 실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 해칭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칭은 단면, 절단한 선을 해칭선이라고 하고요. 그런 단면한 부분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파단선이라고 합니다. 파단한 경계를 나타내는 것을 파단선, 그리고 단면한 선을 해칭선, 이렇게 45도 비금으로 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 아까 전에 봤는 파선이죠. 이렇게 나타내는 선들은 숨은 선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선은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가는 일점 채선이 있고 굵은 일점 채선이 있는데 두 개를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일점 채선,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요 세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중, 기, 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선, 중심의 이동한 자치를 표시하는 선,
그리고 기준선은 위치 결정의 근거를 표시하는 선, 피치선은 반복 도형의 피치의 기준을 표시하는 선. 이것은 기어에서 기어의 피치를 나타내는 뭐 기어선, 피치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가는 일점세선이고요. 굵은 일점세선은 특수 지정선으로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 등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범위를 표시하는 선. 일반적으로 열 처리하는 부분을 굵은 일점세선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비교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일점세선과 굵은 일점세선을 비교하는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가는 이점세선은 가상선이나 무게중심선을 나타냅니다. 인접한 부분을 참고하는 표시선 또는 위치를 참고로 표시하는 선, 가공 전후의 모양 또는 무게 중심을 연결한 선을 이점사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아래쪽에서 자, 실제로 이런 예시를 보면 자, 이런 치수선, 치수보조선 자, 이런 것들 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시선도 마찬가지. 지시선도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칭선, 그 다음에 파단선, 이런 것들은 다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해칭선은 자, 이렇게 했고요. 파단선은 경계를 나타내는 것,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이런 선들, 중심선은 1점세선으로 나타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문선은 파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수문선 요런 선의 파선이죠. 파선이 나타냈습니다. 저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도 회전 단면선과 파단선도 여기 아까 전에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했고요. 당연히 물체 외형을 나타내는 선, 이런 선들은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굵은 실선. 자, 그리고 여기 가상선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런 물체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체에 이동한 궤적을 나타내는 선들은 이점사선으로 가상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도면을 봤을 때 각각의 선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 기계 도면을 해석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런 여러 가지 선들의 종류를 보고 그리고 이런 기계 도면에서 용도에 따른 선의 명칭을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의 우선순위. 자, 선은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육면체, 정육면체 도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뒤쪽은 수문선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도를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면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모가 나오겠죠. 물체 외형을 나타내는 네모와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뒤쪽에 점선이 이런 선들이 다 점선으로 가려서 안 보이게 되겠죠. 이런 선들 다 모두 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파선으로 나타내는 수문선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뒤에 선들이 다 파선으로 나타나죠. 자, 그럴 때 자, 두 개의 선이 겹치게 되면은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같은 장소에 겹치게 될 경우에 다음에 나타나는 순위에 따라서 우선되는 종류의 선을 그린다라고 하는데 앞글자만 먼저 보겠습니다. 외형선과 수문선이 겹쳤을 때 빨간색의 수문선은 그리지 않고요. 그냥 외형선으로만 파란색으로만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글자만 봤을 때 외숨, 절중, 무치 이런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보조선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선에는 문자와 숫자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두께를 나타내는 T5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이럴 때는 T가 두께를 나타내는데 이럴 때는 요 T5를 먼저 적어준다고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자가 모든 선에 우선합니다. 이렇게 선이 겹쳤을 때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선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핵심 기출 문제, 기출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계제도에 사용한 선에 대해서 틀린 것은, 자, 정답을 보면 3번인데요. 무게중심선은 1점세선입니까? 자, 무게중심선은 무슨 선입니까? 가는 2점세선. 자, 이쪽에서 보면 가는 2점세선이 가상선인데, 자, 무게가 이동하는 그런 선은 가는 2점세선으로 그린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것들은 여기 보면 겹칠 경우에 외형선으로 수문선, 외형선, 중심선이 있을 경우에 선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외형선이 제일 먼저 그리는 것이고요. 2번 지지선은 가는 실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할 땐 굵은 실선이다. 이런 것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문제에 대해 정답만 짚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아까 전에 가는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의 비율은 1대 2대 4 정도로 그리는 것이 좋다. 자, 3번 널링이라는 게 있는데 널링은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줄형 널링, 빗줄형 널링이라고 합니다. 자, 널링은 선반 가공에서 널링이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톱니 모양의 흠집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널링 표현을 하는데 널링 가공을 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널링 표시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널링 부분은 자, 가장 올바른 것은 널링 부위의 일부분만 축선에 대해서 30도로 엇갈리게 동일한 간격으로 그립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빗줄형 널링을 30도 간격으로 이렇게 엇갈리게 그리는 것을 도면에 그려주면 이것은 널링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가는 실선은 아까 전에 지시선, 해칭선, 치수선, 치수보조선, 파단선 이런 선들은 가는 실선이고요. 절단선은 절단된 선들은 굵은 실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5번 선의 용도와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4번의 지지선은 가는 실선이 맞는 말이죠. 외형선은 뭡니까? 굵은 실선, 중심선은 1점세선,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6번 가는 실선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정답은 1번인데요. 특별히 범위나 영역을 나타내기 위한 특이선이 아니라 특징선은 특정한 범위나 영역 이런 것들은 굵은 실선으로 나타내고요. 이번에 반복되는 모양의 생략을 나타내는 것. 그 다음에 테이퍼진 모양을 설명하기 위해 표시하는 선. 소재 구분 부분이나 가공 공정을 표시하는 선. 이런 선들은 다 가는 실선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6번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7번은 물체가 아주 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파단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 부분을 잘라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선은 자, 이 선은 파단선이고요. 가는 선으로 파단선이고요. 가는 선으로 그려줍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자, 불규칙한 파형을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 선, 이렇게 파단선, 이렇게 선을 용도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습니다. 8번 파선의 용도 설명으로 맞는 것은 파선은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한다.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수문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9번 가는 1점세선 이렇게 나오죠.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중기피 이렇게 외우는데 일반적으로 가상선은 2점세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10번 가는 1점세선으로 끝부분의 밑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한 선의 용도. 자, 이것은 절단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는 1점세선 용도가 아닌 것은 기준선이라든가 아까 여기 나왔죠?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 이런 것들은 가는 1점세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답은 2번인데 수면선,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쓰인 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12번 굵기가 다른 것은 자 4번 특수지정선. 자 이것은 특수한 선 열처리선이라고 했는데 굵은 굵은 일점체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 해칭선, 치수보조선, 중심선은 가는 선으로 해주죠. 중심선은 일점체선이고 해칭선, 치수보조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정답이 체크되어 있는데 굵은 일점체선이 특별히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특수한 가공, 굵은 일점체선입니다. 14번 여기 열철이 나오면 굵은 일점체선이라고 체크를 하면 됩니다. 특수지정선은 굵은 일점체선. 이렇게 열철이라든가 특수지정선 나오면 굵은 일점체선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특수한 가공, 굵은 일점체선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16번에 자 이런 굵은 실선은 외형선, 이거 맞는 말이죠. 가는 실선은 치수선, 파선은 수문선 다 맞습니다. 굵은 일점체선은 무게 중심선이 아니죠. 굵은 일점체선은 특수 열처리를 표현하는 특수한 가공을 나타내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7번 얇은 부분의 단면. 자, 일반적으로 얇은 부품의 게스킷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단면 표시하는 선은 아주 굵은 실선이다. 18번 자, 특수한 용도의 선으로 아주 굵은 실선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자, 얇은 부분의 단면을 도시를 명시하는 데 사용한다. 아주 굵은 실선, 게스킷과 같은 얇은 부분을 도시할 때는 아주 굵은 실선을 쓴다. 19번 인접 부분의 창고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선은 가는 이점체선. 인접 부분을 나타내는 것은 이점체선이다. 20번 되풀이되는 도형을 도시할 때 적용하는 가상선의 종류는 자, 이점체선. 가상선이라고 나오면 이점체선이다.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는 이점체선을 사용하는 용도로 틀린 것은 자, 나머지는 다 1번, 3번, 4번 맞는 말이고요. 2번은 길이가 긴 물체의 생략된 부분의 경계선을 나타낼 때는 이점체선이 아니죠. 가는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22번 가상선의 용도 틀린 것은 자 정답은 2번인데요. 수면,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은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나머지는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지문이고요. 23번 이동 후의 위치 이점체선이죠. 이점체선. 자, 이점체선 이렇게 4번. 24번에 자, 겹치게 될 때 가장 우선되는 것 숫자와 문자 4번입니다. 자, 24번부터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데요. 25번에 가장 우선하여서 나타내는 것은 외숨, 절충, 무치 이렇게 했을 때 수문선이 나옵니다. 외형선 없고 숫자, 문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문선. 26번에 가장 우선되는 선의 종류 겹칠 경우에 외숨, 절충, 무치 자, 이런 공식을 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외숨,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 요것을 외워놓으면 되겠죠. 28번 자 문자와 숫자가 제일 앞에 나오고요. 외숨, 절충, 무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과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실제 도면에서 이 선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되어 나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지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